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여자이고 현재는 대학교 휴학 상태입니다. 원래 호텔 경영과를 다녔는데 집안 형편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휴학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죠. 미안하다 유나야. 원래대로라면 너 대학 진작에 졸업하고 호텔 취직했을 텐데. 엄마, 그런 소리 말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것도 아니고 아빠 병간호하면서 엄마도 고생 누구보다 많이 하셨어요. 네 아빠 암투병하다 저 세상 가자마자 엄마까지 암 선고 받을 줄 세상 천지 누가 알았겠니. 그 짐을 고스란히 장녀인 너에게 짊어지게 해서 엄마가 면목이 없어. 엄마, 이만큼이라도 내가 꾸려갈 수 있는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빚이야 하나도 못 갚았지만 그래도 엄마 치료도 하고 건희민이 공부도 시키고 있으니 다행이죠. 내가 널 처음 임신해서 절에 갔는데 거기 절에 스님이 집안에 보배로운 영광과 재물을 가져올 아이를 가졌다더니 그 스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구나. 엄마도 참 내가 무슨 영광과 재물씩이나 가져왔다고 그러세요? 겨우 병원비 내고 암 굶고 사는 정도로 꾸려가는데 네 나이에 대학도 다니다 말고 이 정도로 가장 노릇하기가 어디 쉽다니? 너 정도면 우리 집 보배고 영광이다. 스님 말씀이 딱 맞고 그 스님 생각할수록 영험한 분이셔. 네, 저 더 열심히 잘하고 힘내라는 엄마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아니라니까. 네 사주가 무척 좋다면서. 넌 초년운이 안 좋아 고생한다 뿐이지. 중년부터는 왕후팔자가 따로 없다고 하셨다. 네, 엄마. 제발 그 스님 말씀이 10분의 1만 맞아도 좋겠네요. 전 솔직히 사주팔자라거나 운명 같은 걸 믿는 편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왕후팔자라니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스님께서 차라리 저를 무수리팔자라고 했다면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르죠. 왜 우리나라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K장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딸과 아들을 차별하는 문화도 많이 없어졌지만 한국의 첫째 딸, 장녀들의 역할과 무게는 여전히 남다른 것이 현실 같아요.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나서서 돌보고 양보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장사 나가니까 동생들 점심 챙겨 먹여라. 네, 엄마. 다녀오세요. 누나, 오늘 반찬은 뭐야?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놓고 나가셨어. 나는 돈가스 먹고 싶단 말이야. 생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무슨 돈가스야. 엄마가 저번 달부터 돈가스 해주신다고 하고 한 번도 안 해주셨단 말이야. 돈가스 먹고 싶어. 뚝, 그만 울어. 건이야, 반찬 투정하는 거 나쁜 일이라고 엄마가 그랬지? 그래도 먹고 싶어. 다른 친구들은 맨날 돈가스도 먹고 짜장면도 먹는데 우리 집만 맨날 된장찌개야. 지겨워 죽겠어. 건이야, 지겨워 죽겠다니 그런 말이 어딨니? 돈가스가 그렇게 먹고 싶어? 에이, 너무 먹고 싶어, 누나. 저는 우는 동생을 달래며 6개월 넘게 모아둔 저금통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돈은 사실 제가 발레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돈을 모으던 저금통이었죠. 발레학원을 다니려면 발레복과 슈즈를 사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걸 사줄 여력이 안 되셨습니다. 건이야, 그만 울어. 누나가 오늘 돈가스 사줄게. 언니, 저금통 간 거야? 그거 언니가 겨울부터 발레학원 다닌다고 돈 모은 거잖아. 어차피 학원비 내려면 엄마 힘드셔서 안 돼. 이 돈으로 우리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자. 미니 너는 피자 먹고 싶다고 했지? 응,
나는 피자 먹고 싶어. 그래, 오늘 나가서 피자도 먹고 돈가스도 먹자. 대신 너희들 다녀와서 숙제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야 한다. 알았지? 응, 알았어, 언니. 누나 말 잘 들을게. 신난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남동생은 그때 이야기를 가끔 꺼내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누나, 옛날부터 자꾸 누나만 희생해서 너무 미안해. 나랑 민희는 학교도 그대로 다니고 할 거 다 하는데 누나만 휴학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집안의 자식 모두가 학교 휴학할 순 없잖아. 누구 한 명 휴학해서 돈 벌어야 하는 상황이면 내가 하는 게 맞아. 언니만 맨날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 너무 속상하다. 언니, 나 다음 학기엔 내가 휴학할게. 언니 복학해서 빨리 졸업부터 해라. 응? 아이고, 됐네요. 민희 너는 교대생이 휴학해서 어쩌려고 그러니? 임용시험 점점 인원수 줄이는데 휴학했다가 나중에 교사 되기 점점 힘들어지면 어쩌려고. 언니만 휴학하고 돈벌이 하러 다니는 게 미안해서 그러지. 나한테 미안하면 내가 뭘 했어? 미안한 만큼 열심히 해서 빨리 선생님 되라고 했지? 알았어, 언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타고 하루라도 빨리 선생님 될게. 누나, 나도 졸업 전이라도 공무원 시험 빨리 합격하게 코피나게 공부할게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대답이 바로 그거다. 암튼 언니는 엄마 같아. 우리 집에서 두 번째 엄마야, 언니는. 누나, 나 돈 벌면 누나한테 정말 잘할 거야. 아유, 나한테 잘 안 해도 좋으니까 너희들 빨리 교사 되고 선생님 되라. 알았지? 그게 이 누나가 바라는 바니까. 아빠는 살아생전 택시 운전을 하셨고 엄마는 떡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만한 형편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빠께서 작은아버지 빚보증을 잘못 써주시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저축하며 살았으면 지금처럼 힘들진 않았을 텐데. 이 아빠가 지 동생 빚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애먼 우리 식구들이 이 고생이다.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 좀 그만하랬지. 이런 죽는 소리가 안 나오게 생겼어요. 멀쩡한 집까지 은행 빚으로 넘어가고 월세집 전전하며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럼 동생이 죽겠다고 찾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해? 모른 척해? 죽는다 말하고 진짜 죽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무시했어야지. 왜 못해? 아무리 요즘 사는 게 힘들다 하지만 왜 이렇게 사람이 우악스러워졌어? 뭐라고요? 우악스러워? 아니, 날 이렇게 우악스러운 여자로 만든 게 지금 누군데 큰 소리야? 아이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놈이야. 뭐라고 하면 어떻게 빚을 청산하고 돈 모을 방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런 소리나 하죠. 책임지지도 못할 빚보증은 그러니까 왜 서줬냐고요. 내가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랬냐? 어? 다 시끄럽고. 서방님한테 지금이라도 다 책임지라고 해요. 애들 커가고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정말 당신 어쩔 작정이야? 내가 그렇다고? 당신이랑 애들 굶겨? 그것도 아닌데 왜 맨날 날 이렇게 지지고 볶니? 삼시세끼 밥만 먹인다고 애들 키우는 거예요? 우리 유나 그 좋아하는 발레학원 한 번 못 보내고 겨우 채소로 먹이고 입히고 학교밖에 못 보내는 게 그게 사육이지 뭐 양육이야? 내가 서방님 때문에 왜 내 애들을 고생시켜야 하냐고요. 에휴 정말 시끄러워서 내가 집에 못 있겠다. 뭐라고 입 바른 말만 하면 또 그 소리죠? 원래 사이가 나쁜 편이 아닌 부모님이셨는데 아빠가 작은아버지에게 빚보증을 서주셨고 그게 잘못되면서 급격하게 다투는 날들이 많아졌죠. 가난이 찾아오면 행복은 창문 밖으로 바로 도망가 버린다는 말이 있죠. 전 그 말을 아주 어려서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벌이는 부모님이셨지만
그래도 저희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던 아빠가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무렵 대장암 선고를 받고 쓰러지셨습니다. 보험 같은 걸 모두 해약해 생활비로 쓰던 형편이라 아빠의 병원비는 또다시 울고지 집안의 빚이 되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암까지 걸려요? 당신마저 아프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미안해. 당신한테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 미안하면 독하게 다 이겨내고 병석에서 일어나요, 유나 아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 몸이 뭔가 이제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다는 신호가 오네. 아빠와 매일 지지고 볶으며 싸우던 엄마셨지만 아빠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제일 속상해하시는 게 또 엄마셨습니다. 아빠는 3년 정도 암투병을 하시다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아빠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엄마마저 폐암 선고를 받으셨죠. 차라리 하루 사이에 꼴가닥 같이 날 데려가 버리지. 네 아빠 저리 가고 나까지 암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병고란 말이니. 엄마, 속상하신 건 알겠지만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도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엄마마저 잘못되시면 저랑 건이 민이 어찌 살라고요. 해주는 거 하나 없는 부모도 부모더냐.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짐만 될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유나야. 누워 계시든 앉아 계시든 엄마가 살아계시는 게 저희한텐 힘이고 재산이니까 빨리 나을 생각이나 하세요, 엄마. 네 아빠 병원비만 해도 지금 빚이 눈덩이로 불었는데 나까지 어찌 투병을 하니. 엄마는 그냥 집에서 적당히 약이나 타다 먹다가. 엄마,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엄마는 그래도 보험 해약 안 해서 기본 보험 처리는 되잖아요. 제가 아빠 병원비 갚아나가면서 생활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약한 소리 그만하세요. 유나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못나서. 우리 삼남매 위해서 평생 몸이 부서져라 두 분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 전 호텔 경영과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담당 교수님의 소개로 호텔 오너의 집안에 전문 메이드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나야, 공부도 잘하고 학교 잘 다니던 녀석이 갑자기 휴학이라니 무슨 일 있니? 걱정스레 저의 근황을 묻는 교수님에게 저는 집안 사정을 세세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휴학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어디, 취직 자리는 정해졌니? 아직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유나야, 너 소믈리에 자격증이랑 조리사 자격증 있다고 했지? 네, 관련 자격증 따면서 취득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가 야무지고 근성도 있어서 널 괜찮은 집 전문 메이드로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때? 한번 가서 면접이라도 보겠니? 전문 메이드요? 그 집 회장님이 땡땡호텔 오너시란다. 나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절친한 사이지. 그 회장님이 와인 애호가라 와인 지식도 좀 있으면서 좀 젊고 전문적인 가사 도우미를 원한다는데 딱 유나 네가 안성맞춤일 것 같아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월급이 어디 웬만한 기업 연봉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생활비다 엄마 병원비다 한 푼이 아쉬웠던 상황이었고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그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맞달로 자라다 보니 또래보다 살림하는 솜씨가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엄마는 떡집일로 바빴고 동생들 간단히 해먹이는 일을 제가 전담하다 보니 요리도 곧잘하는 편이었죠. 호텔 경영과를 다니며 따놓은 소믈리에와 조리사 자격증도 제가 그 회장님 댁에 취직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었죠. 와인 지식이 풍부하다 들었는데 내가 하루 걸러 저녁에 와인을 식사와 곁들이는데
마리아주를 신경 써서 메뉴를 준비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성심성의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신입생 시절 와인바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터라 와인 안주나 와인 지식이 풍부했던 점도 그 댁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마시고 싶은 와인이랑 안주를 기막히게 잘 집어오네. 마리아주도 늘 훌륭하고 말이야. 호텔 경영과를 다니다 휴학했다 들었는데 나중에 그쪽 일 해볼 생각은 없고? 네. 제 꿈이 원래 호텔리어인데 나중에라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일하는 거 보면 감각 있고 센스가 있어서 호텔 일도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식을 주로 만드는 나이 든 참모 아주머니는 이미 한 분 계세요. 유나 씨가 해줄 일은 회장님 와인 서브, 그리고 소규모 파티가 집에서도 많이 있는 편이니까 파티 준비, 또 자질구레한 집안 심부름, 나와 회장님 비서 역할, 그런 거예요. 네, 뭐가 됐든 시켜만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거실이랑 집안의 커튼을 모두 바꿀 거예요. 나는 시판 커튼은 원래 안 써. 동대문 원단상가 돌면서 일단 처음부터 컨택해와요. 디자인은 10수년 단골 가게에서 맞출 거니까. 네, 원하시는 질감과 디자인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거에 맞게 샘플 뽑아오겠습니다. 거실은 계절감 반영해서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색감으로. 안방은 기본적으로 안마 기능이 있고. 전 그 댁에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어떨 땐 사모님 심부름꾼으로, 어떨 땐 회장님 비서 역할을, 또 거의 저녁 나절에는 회장님의 와인 서브를 담당했죠. 오늘 마시기로 한 미국 와인은 유나 씨 보기에 어때? 말만 미국 와인이지 본질은 부르고뉴 피노이네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면 나도 그런 말을 했을 거야. 그래도 변화하며 보여주는 섬세함이 좀 단순한 면이 있어서 미국 피노의 한계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와인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아주 정확하게 본질을 잘 짚어내는구만. 소믈리에 자격증 공부하면서 나름 와인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 들어가 처음 아르바이트한 곳이 와인 업장이었던 것도 그렇고요. 와인을 제대로 느끼려면 기본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야 하고 신미한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유나 씨는 그런 게 있어. 덕분에 저녁마다 집에 들어와 와인 마시는 재미가 있구만. 유나 씨가 메이드가 된 후로 회장님 기가가 눈에 띄게 빨라진 거 아세요? 이거 내가 유나 씨한테 인센티브라도 줘야 하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 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암튼 넘치지 않게 넉살도 좋다니까. 저는 회장님 댁에서 나름 회장님과 사모님의 총애를 받으며 일을 문제없이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몇 년 연차가 쌓인 중견 회사원의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월급을 받았기에 저 역시 불만 없이 그댁 일을 해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년간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회장님 댁 첫째 아들이 귀국해서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새로운 가정부라면서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가정부라고 해서 나이 든 분인 줄 알았더니 젊은 분이시네? 회장님께서 풀어 젊은 메이드를 구하라고 하셨다. 저녁 시간에 와인 서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나도 이젠 내가 늙어서 나이 든 사람 쓰기 싫고 살림을 시키든 심부름을 시키든 젊은 사람이 동작도 빠르고 센스도 좋아서 훨씬 좋더라고. 아버님, 오늘 골프 약속 저도 동행하나요? 그래, 오늘 땡땡 호텔 인수권으로 중요한 자리라고 너도 꼭 동석하라고 하셨어. 모임 중간에 샴페인 회동이 있는데 리스트 좀 부탁해도 되죠? 레드와인도 같이 섞을까요? 아니면 화이트로만 준비할까요? 라운딩 중간에 목 축이는 정도로만 마실 거니까 샴페인하고 화이트만 준비해줘도 될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레드와인도 한 병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 옷 사이즈는 알아요? 의복 준비하는 담당 그쪽이라는데? 상의랑 하의 사이즈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솔직히 옷을 내가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내 옷방에 가서 사이즈 뒤져보고 그쪽에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큰아들은 회장님이 장차 호텔업을 물려주려는 집안의 후계자였습니다. 그 댁의 둘째 아들은 법조계에서 일하는 변호사라 가업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었고 막내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었죠. 사실 회장님 댁의 사모님은 본처가 아니라 둘째 부인이라 하더군요. 해서 첫째와 둘째 아들은 돌아가신 본처 소생이었고 셋째 아들만 현재 사모님이 배아파 낳은 아들인 셈이었습니다. 그저 장남 타령. 세상이 어느 땐데 그저 장남 타령인지. 회장님이 다 좋은데 답답할 때가 있다니까. 대놓고 아쉽다는 소리를 흘리듯 하는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어디 아는 체 하거나 말을 옮기는 건 금기였기에 저는 늘 그런 말을 들어도 한 귀로 흘리는 기분으로 안 듣는 체 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유나 씨, 오늘 원래 양복 맞추는 건 때문에 청담동 들려야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 못 가요. 대신 내 치수돼서 청담동 의상실에 가져다 줘요. 제가 거기 의상실에서 원하는 대로 치수를 제대로 잴 수 있을까요? 유나 씨 휴대폰으로 어떻게 어디를 재면 되는지 문자 갔을 텐데. 메시지 온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문자 온 대로 치수재서 전송해드리면 되겠죠? 그럼 되겠네. 굳이 방문할 거 없이. 큰아들의 옷방 안에서 팔과 다리, 허리, 가슴 둘레 등을 꼼꼼하게 재서 휴대폰에 기록하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요란하게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제 얼굴로 큰아들, 작은 사장님의 침이 좀 튀고 말았죠. 죄송해요. 찝찝하겠네. 이걸로 닦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닦을 손수건 있어요. 거참. 미안해서 그러니까 내 손수건으로 닦아요. 마다하는 제게 불어 자신의 손수건을 쥐어주는 큰아드님이었죠. 그 바람에 제 왼쪽 손을 잡는 형국이 되어버렸고 어색한 공기가 한참을 감돌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손수건 쥐어주려고 한 거니까. 오해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은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네, 예상하신 대로 그 댁의 큰아들과 저는 매일이다시피 마주치다 보니 서로 호감이 생겼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관계가 진전이 되어서 진지한 사이가 되었을 때 저는 한 차례 그 사람에게 이별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사장님과 저의 미래는 새드엔딩이에요.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유나 씨는 꼭 그런 말을 해야겠어요? 우리가 사귄다 한들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닌데 상처만 남을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상처만 왜 남아요? 유나 씨는 나랑 행복한 미래 같은 거 안 그려봤어요? 난 매일 그러느라 잠도 설치고 기분 좋게 잠드는데? 나와 작은 사장님 사이의 행복한 미래요? 우리 둘이 처한 환경 자체가 다르고 수준 차이가 있는데 비밀 연애나 하다 적당히 헤어지는 수준. 그거 말고 우리 미래에 뭐가 있는데요? 듣자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 날 뭘로 보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유나 씨 보기엔 내가 그렇게 무책임하고 계획도 없는 남자 같아요? 작은 사장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재벌가의 생리라는 거 저 오래 일하진 않았지만 보고 들은 것들이 있고 그런 셈속 모를 만큼 순진하지도 않아요.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조금 빨리 말해야겠네. 유나 씨, 우리 결혼해요. 뭐라고요? 자꾸 우리가 처한 조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각적인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나랑 헤어진다는 둥, 새드엔딩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내가 불안해서 더는 안 되겠어요. 저와의 결혼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남편이었고 시댁의 반대가 물론 있었지만 남편의 완강한 고집으로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은 성사됐습니다. 유나야, 너무 처지는 결혼은 쉽지 않은 법인데 너 그런 재벌집에 시집가서 적응 잘할 수 있겠니?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인데 엄마, 저 솔직히 말하면요. 조건이나 돈을 떠나 그 사람 너무 사랑해요. 네가 시집을 잘 가서 좋으면서도 걱정이 앞서는구나. 이렇게 빨리 결혼하려던 건 아닌데 아직 엄마 완치 판정도 안 났는데 저만 홀랑 시집 가버려서 죄송해요. 그런 소리 마라. 엄마 수술도 잘 됐고 이제 항암 치료 몇 번만 받으면 치료도 끝나는데 뭐. 의사가 예우를 좋게 말하더라. 이런 식으로만 유지되면 암 완치 판정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야. 엄마 항암 다 끝난 후로 결혼식 날짜 잡을 거예요. 그러지 마라 유나야. 결혼식 날짜는 그 댁에서 하자는 대로 군말 없이 따라. 안 그래도 처지는 결혼하면서 네 의견 내세웠다가 괜히 미운털 박히지 말고. 아니 엄마,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미운털이라니. 왜 없어. 엄마 아빠가 무능해서 내게 미안할 따름이다. 게다가 네 남편 될 사람이 집이며 차며 병원비에 동생들 학비까지. 돈 걱정 안 해도 되게 지원을 해줘서 면목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빨리 결혼해준다고 고맙다는 의미의 선물이래요. 저도 부담스러워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저 결혼하면 그대 가정부 일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 사람 지원 받기로 했어요. 유나야, 사실은 네 남편이 네 아빠 병원비로 진 빚까지 다 갚아줬다.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극구 부탁하더라마는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언제 그런 얘기까지 오겠어요? 예단이니 뭐니 준비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다가 은근슬쩍 물어보더라. 처음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물어봐서 내가 그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그만. 엄마 잘못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 사람이 잘해주는 거 제가 살면서 다 갚아야죠 뭐. 제가 잘해줄 수 있는 걸로 그 사람한테도 시댁에게도 잘할게요 제가.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결혼식을 올린 게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신데렐라가 따로 없다며 부럽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재력이 남다른 남편을 얻게 되면서 친정 식구들 역시 돈 걱정 없이 생활하게 됐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고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 초부터 탐탁치 않은 눈초리를 사사건건 보내던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날 시작되었어요. 조리원에서 퇴소해 아기를 품에 안고 집에 들어왔는데 첫째,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맞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저는 소파에 앉았죠. 그날 시댁에는 둘째 동서가 마침 와 있었는데 동서도 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유난 인연이 바로 그 속담을 상기시키는구나. 아니,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쌍하고 돈 없는 식모년 거둬줬더니 감히 네가 우리 집에서 뻐꾸기 짓을 해? 그런 막말을 하며 다짜고짜 제 앞에 친자검사 통지서를 내미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뭡니까? 전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되물었죠. 왜? 너 까막눈이니? 보면 몰라?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잖아. 네가 낳은 아이 우리 집 자손이 아니라는 결과지. 뭐라고요? 전 너무나 금시초문의 일이라 그 결과지를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긴 말할 것도 없고 구질구질한 변명도 듣기 싫다. 네가 딴짓해서 낳은 저 아이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짜고짜 저와 아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서 듣고만 있던 동서가 귓속말로 형님, 제가 가만히 봤는데요.
이거 진짜 이상한데? 그러더니 시어머니를 만류하는 동서였어요.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시죠. 네가 뭔데 시어머니에게 이래라 저래라냐? 어머니가 가져오신 거 가짜 검사 결과지잖아요. 뭐라고? 가짜? 아니 이게 어디서 시어미를 농락하려 들어? 친자 검사 결과지도 가짜가 있니? 이거 내가 분명히 이런 거 전문으로 검사하는 곳에 특별히 부탁해서 검사 받아온 거야. 왜 이래? 어머니, 그 말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럼 당장 전화 한 통 걸어보시죠. 여기 검사 결과지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하셔서 언제 어떤 검사를 의뢰하신 건지 증명해 보시라고요. 동서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당황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골프를 나갔던 시아버지와 막내 시동생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리 소란스러워? 안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회장님 들어오셨어요? 아무리 탐탁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그렇지. 산후조리원서 바로 나온 아이에게 무슨 그리 언성을 높이나? 여보, 다름이 아니라요. 아버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네가 감히 뭘 한다고 나서길 나서? 뭘 한다니요? 어머님 설마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니 이런 앙큼한 년을 봤나? 너 표정 보니까 뭔가 알고 있긴 아는 얼굴인데 그런 식으로 날 우롱해서 네가 무사할 것 같으냐? 제가 무사하지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잘못한 사람의 뒤끝이 복잡하지 죄가 없는 사람의 뒤끝은 복잡할 게 없는 법이거든요. 아니 이런 시건방진 년을 봤나?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야? 둘째 너, 네가 아는 거 명명백백하게 도시 하나 틀리지 않게 지금 내 앞에서 다 이실직고 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동서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너무 기암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정말이지 듣던 저는 뒤로 낮아빠질 만한 충격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동서의 이실직고가 이뤄진 순간 시어머니의 인생은 말 그대로 개차반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머님께서 형님이 낳은 아기에 관해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뭐? 친자 확인? 아니 첫째한테 왜 그런 검사를 해? 아니 여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큰애 얘가 평소에도 행실이 정숙치 못하고 믿음이 안 가는 구석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거죠. 정확히 의심 가는 일이라도 있어. 그런 거야? 걔도 아는 억측으로 그런 거야? 회장님, 억측이라니요. 제가 왜 쓸데없는 억측을 해요? 됐고, 둘째 너 설명부터 다 해봐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어머니께서 들고 오신 친자 확인 결과지는 가짜입니다. 뭐? 가짜라고? 그런 결과지가 가짜도 있단 말이냐? 둘째, 나 어디서 되도 않는 거짓말이야? 당신 일단 가만히 있어. 둘째 너, 이 결과지가 가짜라는 증명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니? 네, 얼마든지요 아버님. 아버님, 아시다시피 저 대학에서 생물학부를 전공했습니다. 졸업해서는 관련 기관과 연구소에서 이런 류의 검사 결과지 수십 가지를 다루어 봤고요. 그런 네가 보기에 이 결과지가 가짜라는 거야? 네, 이 결과지가 가짜라는데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 전화 연결 후에 영상으로 담당자에게 이 결과지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만해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해도 유분수지? 둘째 너, 무슨 꿍꿍이야 대체? 어머님이야말로 무슨 꿍꿍이십니까? 제가 이것까지 정말 틀어야 정말 정신 차리시겠어요? 동서는 대뜸 시어머니 앞에 녹음 파일을 들이미는 겁니다. 너, 이건 또 대체 뭐야? 내가 알아야 할 게 또 남았니?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머리 아픕니다, 아버님. 우연히 기별 없이 집에 들렀다가 어머님과 막내 도련님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형수님, 이렇게까지 엄마와 저를 공격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도련님이 더 잘 알 텐데요. 동서는 대뜸 결심한 듯 심호흡을 하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시키는 겁니다. 녹음 파일 안에는 시어머니와 막내 시동생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은 가히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넌 대체 언제 장가 갈 생각이니? 엄마, 나 이제 겨우 대학생이야. 군대도 아직 안 다녀온 나한테 무슨 장가 타령이에요. 이 어리석은 거사. 네 형들은 다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뭘한다 하며 네 아버지 환심을 사니 하는 소리지. 결혼하고 애 낳는 게 뭔 벼슬이라고요. 이 철없는 거사. 네 첫째 형만 해도 근본 없는 가정부랑 결혼해서 아들까지나 호텔 물려받을 준비 부릉부릉하는 거 안 보여? 형수님이 호텔 경영 전공했다고 아빠가 더 좋아하시고 또 형이 장남인 걸 어쩌라고요. 이 어리석은 거사.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네 큰형하고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해서라도 갈라놔야 할 거 아니야. 네 둘째 형이야. 변호사로 빠져서 다행히 네 경쟁자가 아니지만 네 큰형 똑똑한 데다 효자이기까지 한 네 큰형. 어쩔 거야. 그럼 큰형이 잘나고 똑똑한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 피어져 나온 못은 두드려서라도 없애버려야지. 넌 사내 자식이 누굴 닮아 그리 욕심도 없고 벨도 없어. 엄마, 난 암만 해도 형 이기긴 힘들어요. 넌 이길 수 있어. 난 누가 뭐래도 널 네 아버지 호텔의 후계자로 만들 거다. 형수님만 해도 호텔 경영 전공자고 안 그래도 아버지가 형수님 예뻐하시는데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년부터 이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어야지. 두고 봐라. 엄마가 어떻게 하나. 대체 뭘 어쩌시려고 그래요, 엄마? 예쁨 받는 며느리가 한 큐에 쫓겨날 만한 일이 뭐가 있겠니? 세상에 그럴 만한 일이 있기나 하고요.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없단다 아들아. 네 큰형수 환양년 만들어버리면 게임 끝이야. 형수님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요. 가진 거 없는 집안 딸이지만 누구보다 반듯한 사람인데 반듯은 개뿔. 가진 거 없는 주제에 욕심만 잔뜩인 년이다. 애초에 그런 화근 덩어리를 가정부로 뽑은 내 불찰이야. 두고 봐라. 내 그년을 어떻게 이 집에서 쫓아내는가. 여기까지 녹취 파일을 들은 저희 가족은 모두가 너무 깜짝 놀라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특히 바들바들 온몸이 떨려서 도무지 입이 안 떨어질 지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천둥 벼락과 같은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진 것은요. 둘째, 너 이런 거 다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형님이 조리원 갔을 때 어머님이 형님 쫓아내려고 이상한 장난하는 걸 알아챘어요. 막내 아주버님과 가짜 결과지 만들려고 이상한 속에서 다니는 것도 다 알아냈고요. 당신 지금 이 상황에 관해 뭐 변명할 거리 있어? 한마디라도 있으면 지금 해. 기회는 지금뿐이니까. 여보, 사실은요. 사실은 뭐? 엄마, 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하세요. 예? 이 모든 정황들이 다 사실이란 말이냐? 아버지, 엄마는 따지고 보면 잘못 없어요. 제가 모자라서 벌어진 일이니 저를 탓하세요, 아버지. 모르면 몰랐을까? 다 알게 된 이상 네 엄마를 더 이 집에 둘 수는 없다. 긴 말 안 해. 당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잘못했어요. 당신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날 내쫓는 건 경우가 아니죠. 뭐? 경우? 한 줄기 믿음을 당신에게 가졌던 내가 부끄러울 지경이야. 진짜 확인 검사 결과지만 해도 당신을 처음에 믿으려고 했어. 아무리 며느리라도 첫째보다는 당신을 낳은 세월이 훨씬 길고 당신은 내 와이프니까.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우리 막내를 호텔 후계자 시키고 싶은 마음에 눈이 돌았어.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제발. 멀쩡한 첫째를 바람핀 여자 만들어 당신이 얻는 게 뭐야? 당신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었나?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이야. 다신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지만 한번 돌아선 시아버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집 밖으로 내쳐진 시어머니였죠. 시일이 흘러 결국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소한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마치고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이혼을 당한 셈이 되어버린 거죠. 막내 시동생은 대학을 다니다 결국 유학을 결정하고 그 길로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떠나는 유학길에 시어머니는 따라가지 않고 어디 시골 사찰에 비구니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뒤늦게 들려왔죠. 우여곡절의 난리부르스를 겪은 끝에 저는 산후조리를 마치고 시아버지께서 운영하는 호텔에 호텔리어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난리통 속에서도 네가 차분함을 잃지 않고 집안 분위기를 잘 다스려줘서 고맙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신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가 나서서 진자 확인 검사를 다시 받아오지 않았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100마디의 변명이나 설명보다 그 방법이 깔끔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일처리 하나는 아주 야무지구나. 그래서 난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 최근에 시아버지께서는 경영하시던 호텔의 회장 자리를 저희 남편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호텔의 호텔리어로 들어가게 된 셈인데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모양이더군요. 아니, 호텔 회장 부인이 뭐 하려고 호텔에 일을 하러 나온대? 내 말이 남편 벌어오는 돈에 시댁 재산에 나라면 쇼핑 다니고 스파나 다니면서 팔자 늘어지게 살 텐데. 뭐 종일 쇼핑만 하기도 지루해서 그런가 보지 뭐. 아니면 그런 거 아냐? 여기 선대 회장님이 보통 눈구렁이가 아니셨잖아. 이를테면 내부 첩자 같은 걸로 며느리 심어놓은 거 아니냐고. 누가 일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누가 진짜 자기 편인지 확인하려고? 야, 그거 말 되는데? 저기요, 다들 말이 안 되거든요? 누구신데 선배들 말하는데 팍팍 끼어들어요? 말하시는데 끼어들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부 첩자도 아니고 집에서 쇼핑만 하다 지루해서 나온 사모님도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나,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후배고 전 이제야 출근하게 된 신입 호텔리어인걸요. 제 꿈이 원래 호텔리어였습니다. 여러 형편상 이제야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건데 제 배경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서요.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저는 호텔의 선배 직원들에게 허리를 푹 수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에 관해 뒷담화가 많았는데 제가 누구보다 출근도 일찍 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보이니까 어느 순간 그런 말도 안 되는 뒷담화들은 쏙 들어가더군요. 뭐든지 말보다 행동, 설명보다 실행이 앞선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죠. 최근 저희 친정어머니는 암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떡집을 오픈해 운영 중이십니다. 가끔 퇴근 후에 들르면 활짝 웃으며 절 반기시는 엄마입니다. 이렇게 자주 친정걸음하면 시댁에서 싫어하시는 거 아니냐? 내가 몇 번이나 온다고 그래요. 그래도 네 시아버지나 남편에게 책 잡힐 일 아예 하지를 말아라. 엄마, 나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아야 할 만큼 모자른 며느리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너 시집 잘 갔다고 얼마나 난리들인데 그런 잘난 척하는 소리 하지 말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 남편감만한 신랑감이 어딨니? 제가 남편 잘 만난 것도 사실이지만 저도 괜찮은 신부감이거든요.
시집 가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로 장소 남겨드렸지. 100일 산후조리 하자마자 호텔 출근해서 일은 또 얼마나 잘하는데요? 나 이번에도 순전히 실력으로 고속 승진했는데 엄마? 아휴, 아이고 우리 딸이 하긴 누굴 닮아 일을 못하겠어. 똑 부러지고 일머리 좋은 건 3대가 유전인데. 유나 너는 뭘 해도 잘하고 빨리 배웠다. 어려서부터. 엄마 감사해요. 저 이렇게 야물딱지게 낳아주셔서. 내가 고맙구나. 우리 집이 휘청거릴 때 네가 기둥이었는데. 이렇게 시집도 잘 가, 네 일도 잘해. 아 참, 건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했다. 알고 있니? 그럼요. 합격한 날 바로 전화 왔던데요. 아휴,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었구나. 민희는 원하던 선생님 되고 건이는 공무원. 그리고 너는 어려서부터 꿈이었던 호텔리어가 됐으니 네 아빠 만나러 가면 엄마가 이제는 면이 서겠어. 그래도 아빠 만나러 가는 건 최대한 늦추셔야죠. 자식들이 이제야 잘 풀렸는데 엄마도 효도하는 거 좀 누리셔야지. 안 그래요? 말만 들어도 배부르다. 참, 가래떡이 갓 나왔는데 좀 가지고 가렴. 떡으로 먹어도 좋고 떡국도 좋고. 떡국용으로 먹을 건 엄마가 따로 썰어줄게. 우리 집 떡을 아버님도 아주 좋아하세요, 엄마. 다행이구나. 부잣집 회장님이라 이런 건 안 드실 줄 알았더니. 엄마도 참 사람 입맛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 그리고 저희 호텔 식당에 우리 집 떡 시범 납품해보기로 했는데 엄마 어떠세요? 최근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는 떡집의 떡을 호텔 식당에 런칭해보자는 의견을 주셔서 저는 흔쾌히 그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엄마와 사업 파트너가 되어서 일 얘기를 하는 날이 오다니 참 꿈만 같아요. 다음 분기쯤엔 너를 부사장으로 취임시키려고 한다. 아버님, 벌써 저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시면 낙하산 인사라고 욕들을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차곡차곡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니, 네가 일해내는 성과를 다들 아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 못할 텐데. 그래도요. 너무 초고속 승진은 부담스럽습니다. 아버지, 며느리 한번 참 잘 들으셨죠? 그러게 말이다. 네가 여자 고르는 눈이 탁월한 건 인정해야겠다. 안과 밖에서 인정받는 며느리라고 사람들은 저를 두고 그런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일을 잘해서기도 하지만 저를 좋게 봐주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랑 덕분이라는 걸 저도 알죠. 아이 돌보랴, 시댁 살림 신경 쓰랴, 호텔 일까지. 솔직히 몸이 3개라도 모자랄 일정을 매일 소화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까지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면서 솔직히 제 인생에 남은 건 이제 책임과 의무뿐이라 생각하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전 제 꿈도 이루고 또 행복한 가정까지 이루고 살고 있네요. 최근엔 의미 깊은 사업도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호텔 이름으로 시작했죠. 네가 시작한 장학사업 덕분에 우리 호텔 이미지가 아주 좋아졌구나.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갔어. 좋은 일을 하면서 사업적으로도 플러스니 일석이조네요, 아버님. 그러게 말이다. 상처는 상처끼리 통한다더니. 네가 힘들게 공부했던 경험에서 나온 기부 아이템인 것 같구나. 네, 맞아요, 아버님. 제가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졸업이 늦어지다 보니 돈이 없어서 대학 못 다니는 심정을 좀 알아서요. 그래도 아버님 허락과 지원 없이는 힘든 일이었을 텐데 큰 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이니 뭐니 그런 면에서도 현명한 일이지만 나이 먹고 보니 돈을 잘 버는 일만큼 돈을 잘 쓰는 일도 쉽지는 않은 일이더구나. 나로선 네 덕분에 그런 루트를 하나 더 알게 된 거지. 장학사업 쪽은 앞으로 네가 전담해서 계속 이끌어가봐. 열심히 일하고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끼치며 사는 인생. 그런 멋진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그런 파이팅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